문정시력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6일 병호 첫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좌정은 구인문이 언율현감 주치당이 서리 출신임을 들어 불가함을 아뢰다. 주치당을 언율현감으로 삼았는데 주치당은 내수소의 서재입니다. 서재로서 수령에 재배하는 것은 옛날에 이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세종조의 서재 등이 상언하여 거간할 때에 수령에 제수하기를 청하니 의정부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의논하기를 상전을 세운다면 불가합니다. 다만 거간할 때 재행이 있어서 쓸만한 자는 조관의 보고를 상고하여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치당이 재행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도 거주도 없는데 어떠한 연고로 이러한 직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주치당은 쓸만한 사람이어서 이미 수기하여 제수하였다고 한다. 만약 쓸만하다면 비록 서도의 출신일지라도 인자라도 수령되는 것에 무엇이 방해가 되겠는가 하므로 구인문은 말하기를 수령은 외방의 풍헌인데 지금 경외를 일체로 여기는 때를 당하여 이러한 사람을 어찌 경중의 헌부 간운과 같은 직에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스스로를 반드시 수령이 되는 계제로 삼을 것이니 모름지기 이를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재 중에는 어찌 쓸만한 인재가 없겠느냐. 만약 인재가 있다면 품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하니 구인문이 말하기를 조관이 모두 경직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상언하여 반드시 수령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딴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의정부에서 의논하였을 때 법을 세우지 않는 것도 또한 반드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경직에 제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겠다고 하겠으나 수령에 제수하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부임하였으니 고치기도 어렵다 하였다. 서재는 서리이다. 보구는 보증하고 청가하며 거주는 청가하는 사람이고 서도는 서리이며 풍헌은 분기를 취체하는 사람이다. 문정시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6일 병호 두번째 기사 문의에 행행할 때 승지 1인으로 궁을 지키게 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다. 전제하여 문회에 행행할 때 승지 1인으로 하여금 궁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한 법칙을 삼게 하였다. 문정시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6일 병호 세번째 기사 영능에 상식할 때 내직 별감이 봉향하도록 승정원에 전지하다. 영능에 상식할 때와 주다례를 행할 때 내직 별감으로 하여금 봉향하게 하였다. 주다례는 인산 뒤 3년상 안에 모두 아무 때나 든지 혼전이나 상능에 낮에 지내는 제식이다. 문정시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6일 병호 네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김원이 병이 위독하니 임금이 가직하고자 하여 정부에 의논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하니 드디어 중지하였다. 문정시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7일 정미 첫번째 기사 영능에 나아가서 주다례를 행하였다. 문정시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8일 무신 첫번째 기사 신숙주 등이 서리를 수령으로 임명함이 부당함을 아뢰니 이에 따르다. 정사를 보았다. 사헌집이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홍유광을 용천군사로 삼았는데 홍유광은 비록 무가 출신이나 의주 판관이 되어 본고리 계집종을 간통하였고 뒤에 숙천부사가 되어 창기를 사랑하다가 파출되었고 또 김종수의 군관이 되어 평안도에 가서 장집을 구타하였는데 평안도 백성들이 누가 그의 심행이 불추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비록 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년이 지났으니 쓰는데 무엇이 불과한 점이 있겠는가. 그러나 심행이 불초하였으니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 내가 장차 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주치당은 서제로서 수령이 되었는데 수령은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보고가 없으니 법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그 사람이 현명한지 여부를 볼 뿐이지 어찌 서제에 구애되어 임명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원평교도 위명래가 사신에 의탁하여 관직을 구하려고 하여 사신행이 오게 되자 곧 강제로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 심행이 불초하므로 사표의 직임에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모름즉 이를 편면하소서 하고 좌 헌나 김진지도 또한 아뢰기를 위명래의 차는 본래 백정의 아내였는데 이제 다투어 빼앗아서 장가들었으니 그 마음씀을 알만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파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명래가 사신이 온 뒤에 이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진지가 또 아뢰기를 윤중부가 별로 재득이 없는데 과한이 정의 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은 여전히 지극합니다. 이제 사신에게 의지하여 그 사위 김숙리를 사제부정으로 삼도록 청하였고 또 강하부사를 청하였으니 그가 성감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청컨대 죄책을 가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만약 죄를 가하지 않으면 후일에 사신이 올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숙주도 또한 이를 죄 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윤중부는 죄를 가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종류가 아닌데도 청탁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에 명하여 위명례를 파직하고 이어서 홍유강을 채임할지의 여부를 의중부에 의논하고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내수소 서재의 관직을 제수한 구리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 말하기를 홍유강을 채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홍궁의 서재는 제 행을 참고하여 보고하면 수령으로 자임한다는 법을 정부와 육조에서 이미 일찍이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주치당은 다만 취죄하였을 뿐이며 보고가 없으니 수령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취재는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인데 유음자재나 녹사, 서리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시취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 2년 11월 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윤빈, 강윤, 최자목, 허겸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청주 판관 윤빈, 언양현감, 강윤, 동북현감, 김자목, 단성현감, 허겸이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오로지 양민에 있으니 의창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는 것과 재원, 천방 따위의 일을 마땅히 각각 힘쓰도록 하라. 대체로 수령은 정성껏 사람을 고르기를 더하나 그러나 혹은 불법한 관리가 있으니 너희들은 가서 너희 직책을 부지런히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 2년 11월 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자갱을 파출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김자갱은 비단 정지담과 서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부임하여 폐단을 여러 가지로 일으켰습니다. 또 철을 가까운 업에서 구하여 사용에 일을 썼고 그 밖에 폐를 일으킨 일을 일일이 들 수가 없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소 장수가 출입할 때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도록 아뢰다. 무예는 반드시 모름지기 항상 익히기를 더하다가 창졸한테를 당하여 여유있게 대처하는 것이요. 또 군졸은 한결같이 장수의 하는 짓을 보는데 지금 각도의 대소 장수는 출입할 때 활과 화살을 차지 않으니 훈련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대소 장수가 무로 출입할 때는 반드시 활과 화살을 차서 사주를 고려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의 남도의 마병과 보병을 수자리 살게 하지 말도록 아뢰다. 평안도 연변의 방어는 본래 가정한 갑사 총통이 방패를 그 방어의 긴만과 길의 원근을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여 가서 수자리 살게 하고 그 남도의 마병과 보병을 보내어 수자리 살도록 하지 말아서 그대로 하여금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긴만은 긴급하고 아무렇지 않음을 말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8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환자 중 말미를 받는 일과 초류를 주는 일을 교찰하도록 아뢰다. 환자가 부모의 병이라 칭탁하여 말미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자가 심히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수령이 반드시 친히 부모의 병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살펴보고서 첩장을 주고 감사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고검하되 만약 거짓으로 칭하는 자가 있거든 당자와 수령은 모두 논지하소서. 또 말미를 받은 자는 길에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않고 아울러 초료를 주는데 강력에서 지대하는 패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이제부터는 기한이 차서 근친하는 것을 제외하고 480리 이상의 길인 경우에 바야흐로 초료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8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봉산군 사람이 군정의 충당을 점차로 하기를 상언하니 병조에서 의논하게 하다. 처음에 황해도 봉산군 사람이 상언하기를 봉군의 군정이 5년에 군안을 성적한 뒤부터 도망한 거다 물고 헌자가 830여인인데 경회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 빌건대 점차로 충당하도록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변방의 경보가 있으니 마땅히 급급하게 그 수를 충당해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봉산이 굶주리고 병든 나머지 인물이 조잔하게가 더욱 심하다고 하므로 특별히 명하여 점차 충당하여 정하게 하였다. 모년은 1438년 세종 20년이다. 물구는 사망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신이 광주 원평의 노비를 청한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사인 김길통을 시켜 아뢰기를 사신이 광주 원평의 노비를 정하니 이것은 반드시 그 고을 수령이나 혹은 향리 품관이 정한 것입니다. 사신이 그 친척에게 벼슬 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러하니 만약 윤중부의 처족인 경우에는 사신이 어찌 스스로 이를 알겠습니까? 세종도에 엄하게 법령을 세웠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추액하소서. 또 정엄청의 책방은 다 주자소에 돌렸으니 보루각의 잡공도 또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도승지 이계정과 김길통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두 고을의 노비를 이미 주었으니 반드시 추액할 것이 없다. 종류가 아닌데도 청탁한 자는 헌부에서 지금 이미 거론하여 책문하고 있다. 정엄청은 소학의 인세를 끝낸 뒤 마땅히 다 주자소로 돌리겠다. 보루각도 또한 역시 장차 혁파하겠으나 책방이라면 혁파할 수가 없다 하였다. 향리 품관은 향리 출신의 품관이고 책방은 책을 찍어내던 일을 맡아보던 공장인데 주자소에 속하였으나 정엄청에도 임시로 두었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뿌옇게 끼고 구름이 덮여 어두컴컴하여 종일 지척에서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 기년 11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귀덕전에서 제사 지내고 백관들이 망골례를 행하다. 이날이 동지였으므로
임금이 휘득 전에 친히 제사 지내고 백관들이 망골례를 행하고 본조의 하례를 성지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표리를 바치고 각도에서 하전의 박물을 바치었다. 망골례는 명절의 골패를 바라보고 드리던 하례이며 표리는 의복의 겉감과 안집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년 11월 1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권맹손이 사암도에서 논액한 것을 들어 사직을 청하다. 상은 하기를 신이 일찍이 풍습을 알아서 언정에 가서 모욕하였는데 다만 길에서 여관을 지나면서 기숙하였으나 만약 수령과 더불어 연음하고 뇌물을 받은 일이라면 신은 실로 없습니다. 이제 헌도에서 신이 본래 병이 없는데 모욕한다고 칭탁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폐를 일으켰다고 논액하여 마지 않습니다. 신은 이러한 비방을 당하여 부끄럽기가 거지없으니 빌건대 신의 직책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박윤창, 조희선, 고덕수 등이 사조안이 인견하다. 수령의 직임은 오로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으니 종자의 양식을 모름지기 제때에 맞추어 나눠줘 백성들로 하여금 살 것을 얻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안평대군이 역대 제왕 명현집 등 서법 판본을 바치다. 안평대군 이용이 역대 제왕 명헌집 고첩과 왕희지 진행초 세채와 조자앙 진초 천자 등의 서법 판본을 바치니 명하여 교서가 내주어 사람들이 모인하는 것을 허락하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뿌옇게 끼고 구름이 덮여 어두웠고 상고대하였다.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서리가 내려서 눈같이 된 현상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민은 과거에 응시하는 생원들은 원점을 고찰하지 않도록 하래다. 신민은 문과는 10년이 아니니 청컨대 과거에 나오는 생원들은 원점을 고찰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민년은 문종 1년 1451년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춘추관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뿌옇게 끼고 구름이 덮여 어두웠고 상고대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오보대원 이승지가 성공감 도청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성공감에서 도청을 설치한 이후부터 도리어 지역의 일만을 하니 겁사는 사람이 심히 적고 공상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또 저축할 철도 이미 다 썼습니다. 청컨대 도청을 혁파하여 본감을 실하게 하고 만약 영선이 있거든 본감의 관리로 하여금 맡아서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로 큰 표단이 없고 또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니 갑자기 혁파할 수가 없다 하였다. 군기감 제조 이사임이 아뢰기를 갑주는 청컨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만들어 각도에 나눠 보내어 모양을 본다서 만들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도청은 토목공사를 맡아보던 임시관청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특위년 11월 1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하연과 의정 남지가 상언하여 사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하연이 사연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한 자지로서 나이도 또한 세모하고 병이 깊고 중하니 총신의 자리에 있으나 두려움이 앞서 혈로를 피하고자 한 지가 오래입니다. 겨울 이래로 기후가 이상하여 연일 심한 안개가 끼어 동지날까지 이르렀는데 이른 아침부터 밤이 이르기까지 어두컴컴함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해와 달의 빛을 감추고 제2가 나타나면 실로 노신이 능히 어명을 조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공고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조처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이 지극한 정을 헤아려 신의 직사를 해면하고 어진이를 고르고 대신 시키고 노쇠하고 썩은 자질로 하여금 한가한 자리에 물러가 앉아서 몸을 조습하면서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고 의정 남지가 상언하기를 신의 자질이 본래 용렬하고 그 위에 배운 것이 없는데 외람되게 삼공의 자리를 차지하니 밤낮으로 정긍긍하면서 물러나 자리를 피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동지날을 당하여 짙은 안개가 사방에 끼어 연일 개이지 않으니 실로 이것은 제2의 상징입니다. 신은 엎드려 거기 생각하건대 이와 같은 변은 신의 부득한 소치일까 두려워합니다. 더구나 신의 지병이 몸을 얽으며서 중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산직의 자리에 두고 현능한 이를 골라 제수하여서 하늘의 견책을 답하고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하지 아니하고 집현전의 관원을 보내어 그 집에 가서 위유하고 그 글을 돌려주게 하였다. 문종실록 사권 문정적이는 11월 11일 2일 임자 5번째 기사 행대 감찰을 개본에 의하여 교동현 천호의 설치를 검단하다. 행대감찰 하길지의 개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교동현 천호를 토착 거중인으로서 삼으니 토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름을 주고 따로 급사하는 사람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폐를 일으키니 실로 불가합니다. 청근대 한결같이 모두 검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대감찰은 각 지방에 파견하던 사무부 관원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는 11월 10일 임자 6번째 기사 사무부의 감찰을 새벽에 보내는 일에 대하여 사무부에서 불가함을 아뢰다. 사무부에 명하기를 각사의 청대 감찰은 마땅히 새벽녘에 나눠 보내라 하니 헌부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긴급한 일은 비록 제좌를 기다리지 않고 나눠 보내는데 만약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제좌를 기다려 서합한 뒤에 나눠 보내는 것이 예의요 새벽녘에 나눠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남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감찰로 하여금 본부에 출사하지 말게 하고 바로 맡은 각사에 가는 것이 옳겠다 했다. 청대감찰은 각 관사에서 섣달 검은날 사무를 끝마치고 장구를 봉해두면 이를 검사하던 사무부 감찰을 말한다. 제좌는 사무부와 사관원의 관원이 이를 의논하기 위해 같이 둥글게 모여 앉는 것이다. 서합은 서경이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이는 11월 13일 개축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이는 11월 14일 갑인 첫번째 기사 한남군이 건직의 재산을 빼앗은 일에 대해 이승손과 고온이 소송하니 공문케 하다. 처음에 개성부 부상 건직이 일찍이 한남군 이어에게 붙어서 시양이 된다고 일컬었는데 건직이 죽자 이어가 반인과 종을 보내어 그 가산을 다 빼앗았다. 건직의 아내 고온은 충주 원사 이승손의 계집종이었는데 그 자산을 빼앗긴 데 분비하여 주인 이승손에게 모의하니 이승손이 이를 사주하여 종부시에 소송하였다. 본사에서 이어의 종들을 데려다가 주문하기를 바야흐로 급하게 하니 이어가 먼저 스스로 임금에게 진달하였다. 임금이 승재원으로 하여금 고온의 송첩을 취하여 아르게 하니 말이 많아 불공한 데가 관계되었다. 승정원에서 건직의 족속을 힐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승손이 사주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이승손과 고온을 의금부에 내리라고 명하고 이어서 조화승지 정이한에게 명하여 공문하는데 참여하게 하였다. 시양은 양사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것을 말한다. 반인은 수종인이며 송첩은 소송한 첩장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14일 갑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 악사 공인들의 출사 날짜를 상고하여 서영토록 청하다.
전학사 공인이 비록 국상으로 인하여 연향이 없다고 하나 문서전 별제나 조칙의 명을 맞이하고 배표의 예를 연습할 때는 그 근무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니 청컨대 그 출사한 날짜가 많은 자를 상과에 서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5일 을며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친히 제사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5일 을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5일 을며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종 병기의 수리와 각도의 감명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우의 공사 병기는 모두 견실하고 예리하지 못하며 또 체제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한가 숫자만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양계의 적의 상식이 거치지 않으니 조련할 방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령관을 각도에 임명하여 보내어 경기를 제어하고 7도의 도예소를 참작하여 정하고 공장을 모아서 갑주, 궁전, 궁대, 나도 따위의 같은 병기를 경중해서 보낸 모양에 의하여 만들고 그 소속한 각 고을의 군기도 아울러 수리하고 보완하여 모두 견실하고 예리하게 하도록 하며 또 군사들이 사장한 기계도 또한 도지제사로 하여금 검찰하여 수리 보완하게 하고 감명관으로 하여금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고찰하고 매월 말에 숫자를 부과하고서 아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련관은 물건을 만들 때 이를 감독하는 관청이고 도에서는 물건을 모으는 곳이고 나도는 칼집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종적기는 11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집의 신숙주가 권명성 고득종 유질례 등을 죄주기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 조판서 권명선이 처음에 모욕하기를 청하면서 그때 말하기를 기한은 7일입니다 했는데 만약 병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7일의 모욕으로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의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목욕한다고 핑계하고 농장으로 갔으니 간사기가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모름직 이를 국문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드러난 일이 아닌데 어찌 한가 억청망으로서 이를 추국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한승부 윤 고득종이 일찍이 정조사가 되었을 때 상인 김술산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주의를 더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자에 중국에 변이 있어 행로가 심히 어려우니 대신이 비록 자기의 노예가 아니더라도 데리고 가기를 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찌 주의를 더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말하기를 비록 고득종을 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술산을 제주도록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루지 못한 일인데 어찌 죄를 질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유질례는 별로 공덕이 없고 또 계월이 차지도 아니하였는데 특별히 첨지중추에 임명하였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유질례가 영접도감이 되어 사신에게 청하여 이직을 얻는가 합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영접도감이 관리를 아울러 모두 직에 임명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모조리 따르지 않았는데 유독 김질례만이 첨지에 합당하였으니 어찌 계월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조사는 정을 초하려는 중국 조정의 할애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이다. 계월은 관리의 근무 연한을 따지던 날수를 말한데 대개 경과는 15개월이고 외가는 30개월이었으나 세종 때 그 연한을 느려 3기법, 6기법으로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굿 관서로 축전주의 검천, 종검 등 시빈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기는 11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김복회, 한여, 김암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임금이 한여와 김암에게 이르기를 경기는 사무가 번거롭고 많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진율하고 농성과 제방과 인도 따위의 일에도 또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라 하고 김복회에게 이르기를
하삼도의 사무는 경기와 비할 바가 못되나 물은 농산과 재언과 천방과 인보 따위의 일도 또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진율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인년 11월 1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서 기사를 구경하고 5발중 5발 한 자에게 도 50을 주다. 그 후부터 매양 관사할 때 오중인자에게는 반드시 도를 주었다. 서현정은 궁궐의 북쪽 후원에 있었는데 임금이 무비의 뜻을 두어 매양 군사를 이곳에 끌어다가 관사하고 그 능한 자에게 상을 주어서 이를 권장하였으며 심지어 군기, 갑주 등 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극히 정교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그 도를 주고 물건을 하사하는 것을 바라고 다투어 들어가 쏘려고 하였다. 중은 마침을 말하며 도는 관리의 근무 연원을 따질 때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무관에게 적용하였다. 관사는 임금이 활 쏘는 것을 직접 구경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인년 11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국상이 기년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평대군의 아들이 장가될 수 있는지를 예조에서 의논하게 하다. 안평대군 이용의 아들 이우직이 나이가 장가될 때를 당하였으나 국상이 기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예조에 의논하였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세종의 상을 당하여 참찬 허조가 의논하기를 옛날 주문공이 조회해서 말하는데 대략은 음식, 기거의 예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고금의 저기함을 짐작하여 귀천과 친소의 따위를 분별하여 융성하고 강세하는 예술로 삼고자 한다. 또 혼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마당 1개월 뒤에서부터 군민에게 허락하고 3개월 뒤부터 사리에게 허락하고 복토한 뒤부터 선인에게 허락하고 부묘한 뒤에서부터 성이랑 이하에게 허락하고 소상한 뒤에서부터 조청대부 이하에게 허락하고 대상 뒤에서부터 중대부 이하에게 허락하되 각각 3일 동안 차기를 하며 그 중대부 이상은 아울러 모름지기 담제 뒤에서부터 길례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문공의 설에 의하여 1개월 뒤에서부터 군민에게 허락하고 3개월 뒤에서부터 직이 없는 양반자에게 허락하고 졸곡한 뒤엔 사품 이하에게 허락하고 서상 뒤에서부터 3품에 차기를 하게 하며 2품 이상은 아울러 모름지기 담제가 지난 뒤에야 길례를 행하게 하면 그의 사이에 합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본조에서는 일찍 이 뜻을 가지고 정부에 의논하기를 그때 이 의논이 비록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품 이상은 이러한 예에 따르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상제가 이미 썼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우직은 세종의 친손인데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고 더구나 가래에 이르기를 당사자와 주혼에 미친 자는 기년 이상의 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곧 성혼할 수가 있습니다. 빌건대 기년 뒤에 장가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차길은 상제의 몸으로 혼례식을 올리는 것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인은 11월 17일 정사 5번째 기사. 진관사를 지은 중 30여인에게 직을 차등있게 상 주었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인년 11월 18일 문 첫번째 기사. 고운의 사건과 경유의 관리의 근무 성적을 묻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묻기를 의금부에서 조사하는 고운의 사건은 어찌 되었는가 하니 조하승지 정의안과 고운 정의안이 고운과 한남군의 반인이 이승순의 노자 등의 공초를 가지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국하여 물을 때 모름지기 말을 서로 통하는 것을 금지하라. 통하여 말하는 까닭을 무고하게 복지하는 자가 자모 많으니 마땅히 굳게 금지하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고운은 처음에는 순종하다고 마지막에는 이에 고소하였으니 반드시 몰래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다. 개성부와 종부시의 전후 고소장을 상세히 고찰하여 1월같이 이를 결절함이 옳겠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제 서울과 여방의 전취에는 옛날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상등과 하등은 옛날과 같은데 다만 중등만이 옛날의 배가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순부 소윤 헌으로 무슨 까닭으로 하등에 있는가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신등이 덕건대 당상관을 멸시하고 동료를 능욕하고 부의 종을 엄하게 형벌한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질이 악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2번 수령이 되었는데 모두 옛일을 장살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집념이 있으니 버릴 수가 없다. 뒤에 마땅히 이를 쓰겠다. 전체는 관리의 업무 성격을 평정합니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18일 무 2번째 기사. 윤도하고 경인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지경영사 정인지에게 이르기를 경이 일찍이 어제 대책을 찍기를 끝내도록 정하였는데 그러나 근래 유자들이 옛 작품을 도습하며 경학을 익히지 않으니 이 때문에 그 청을 윤호하지 않는다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유자가 제스를 잘 하고자 하면 옛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이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주자서에서 몰래 대책을 찍으니 조간이 자제를 위하여 찍기를 요구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거두었던 까닭에 정인지가 일찍이 경연해서 찍기를 끝내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이를 알고서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찍는가 하고 힐책하기를 상당히 엄하게 하여 추국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재신과 성지들로 연루된 자가 많으니 그만두었다. 도습은 답습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18일 무 4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위년 11월 18일 무 4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이징옥이 변방의 정세를 비밀히 상서하다. 아치랑이에 거주하는 여진 오동고가 비밀이 영북진 도질제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오롱초에 거주하는 이귀이하가 도질제사를 아련하고 다음에 서로 천모가의 집에 들러서 말하기를 새 도질제사가 겁나를 많이 모으니 올량압을 침공할까 두렵다 하고 하니 서로 천모가가 이를 듣고 제종 야인에게 유시하여 병사를 정돈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였고 이어서 횡목을 제종 야인에게 보내어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장성한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마땅히 먼저 발병하여야 한다 하고 늙은 자들은 말하기를 까닭없이 먼저 발병할 수 없다 하고 하였습니다. 또 동량북에 거주하는 올량함 시가귀가 새 도절제사를 알련하고자 하여 회령에 도착하니 절제사가 말하기를 이달에는 우선 정지하고 오는 달을 기다려서 지나라고 하여 도로 돌아갈 즈음에 서로 천모가를 보울하여서 만났는데 서로 천모가가 말하기를 내상에 군사가 많이 모였다고 하니 시가귀도 또한 말하기를 군병이 많이 모였고 또 회령절제사가 나를 물리쳐서 새 도절제사에게 진의할 수가 없었다. 생각한데 침입하여 정벌하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여 제종 야인이 유시하고자 하여 서로 천모가의 회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에 증거가 본국에서 2만 주를 협곡하였으므로 범찰의 말을 저들이 듣고서 의심하였는데 또 신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의심하기를 더합니다. 알타리 등도 아울러 죽을까 의심하여 회령의 내야 단행가에 모여서 이를 의논하였는데 회령절제사가 사람을 보내어 물으니 정상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에 말하기를 올적합이 와서 침입할까 두려워하여 관아의 군마를 점거하여 사일합니다 하고 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들뜨게 한 것이 이미 여러 날입니다. 신이 몰래 절제사 유익명으로 하여금 서로 천모가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자귀가 이 품에 들었고 이미 복종을 하사하였다. 또 행성 안에 거주하여 무릇 본국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난날에 무슨 말과 무슨 일을 숨기겠는가? 남도의 군마가 무슨 날 무슨 시에 많은 수가 와서 모였겠는가? 너희 장인 이첨수가 너희 집에 도착하여 오래도록 머무는데 새 도절제사가 부임한다는 말을 듣고 친히 아련하고 돌아가서 어디의 군마가 내상에 모였다고 하던가? 건일 알타리와 올량합이 한 사람도 내상에 내왕하는 자가 없는 것은 반드시 너희 장인의 망언 때문일 것이다. 근거가 없는 말을 가지고 제종야인에게 획목하여 전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도절제사와 국가에서 이를 듣고서 너로서 본국의 재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속히 제종에게 전하여 유시하기를 전에 보낸 말은 실로 망설이었다고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의심을 풀게 하는 것이 어리의심이 합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형세를 보고서 신은 이를 다시 생각해보건대 서로 천모가의 사람됨이 인면수심이니 충신을 기대할 수가 없고 순한 말로서 고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조아이정 황부인이 술을 먹이던 날에 그 광포한 성질을 부리어 칼을 뽑아서 사람을 상하게 하였고 울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지금 또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거짓말을 퍼뜨려 제종 야인을 동요시키니 그 죄가 큽니다. 이제 유익명의 말을 들으니 그 죄를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심이 흉흉하여 조용하지 못하고 몰래 변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는 이것이 염려됩니다. 우선 유익명으로 하여금 말하지 말게 하였으나 지난 가을에 범찰의 아들 보로가 그곳을 내왕하였는데 반드시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이 도착하여 부임한 뒤에 이 귀야가 잠시 와서 보지도 않고 스스로 군마가 많이 모였다는 말을 만들어서 시가 귀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 상에 군마가 많이 모였다고 하고 횡목을 주어서 죄종 야인에게 전달하여 유시하고 망령된 말로 난을 선동하였으니 그 마음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올양 앞 가운데 본국에서 의부하여 안심하고 도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의심을 내어서 그들이 동창 보로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하기에 이르러 이곳에 남아있는 알타리 등을 이끌고 저곳으로 도망하려 함이 그 계책이 심히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선동하여 어지럽히는 자를 변경해 살려둔다면 오히려 여러 오랑캐들을 물들여 미혹하여 도리어 본국에 해가 될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지 말도록 하고 경중에 안치하여 혹은 거주를 드러내 알리고 처치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정부의 비밀이 의논하고 이징옥에게 회유하기를 알타리가 비록 일백호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남아있기를 정원한다고 중국에 주문하였고 또 비밀리 내지에 거주하여 본국인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나라의 허실과 도로에 굽고 고든 것과 산천에 험하고 평탄한 것을 자세히 일찍부터 알고 있다. 더군다나 올량합은 그 수가 많아서 동량북에서 이 야춘에 이르기까지 오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번리가 되어 안심하고 생활하여 왔는데 만약 들뜰서 움직이고 인심이 조용하지 못하면 왕래하는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온갖 계책으로서 효유하여 독려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왕래하는 말이 혹은 빈말이기도 하고 혹은 사실이기도 하여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니 경이 다시 보고 듣기를 더하여 만약 그 사실이 있다면 즉시 괴수 등에게 다른 일을 핑계하여 혹은 통사를 보내기도 하고 혹은 본국과 서로 교분이 있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여 이를 위로하기를 오진을 설립한 이후부터 너희들이 성심으로 기수하여 아침 저녁으로 왕래함으로 비록 소소한 사변이라도 남김없이 전하여 알리었다. 오진의 인민들이 서로 사귀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돕기에 이르니 국가에서도 또한 너희들이 힘써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서 은희로서 어루만져 날이 오를수록 더욱 도터이 하는데 어찌 턱을 많지라도 서로의 의심할 일이 있겠는가. 그 사이에 무지한 소인이 있어 스스로 어떤 말을 만들어 피차를 이간한 것이 있으나 너희들은 간언을 믿지 말라.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나면 허실을 곧 알 것이다고 하라. 이와 같이 정령이 효유하고 혹은 괴수되는 사람을 조치하기도 하고 혹은 술과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혹은 어물을 먹이기도 하여 따뜻한 말로 후대하면서 위와 같이 효유하라. 또 다른 일을 핑계하여 서로 천모가를 조치하여서 하이른 다음에 위로하기를 세종께서 승하고 세임금이 사위하였으니 상경하여 숙배하이하는데 지금 그러한 때이다. 더구나 정조는 중외의 대소인이 모여서 좋아하는 날이니 친신하는 반인들을 인술하고 상경하여 기부하는 것이 예의 심히 합하다고 하라. 이와 같이 은근히 효유하는 것도 또한 상책이다. 만약 혹시 따르지 않거든 삼가서의 위협과 핍박의 형석을 드러내지 말고 부득이 상경하여 와야 한다는 말을 가지고 굳게 말하여 조치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가하며 이기위야 또한 서로 천모가의 예와 같이 올려보내는 것이 또한 가하다. 야인들이 경의 위엄과 용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로지 금일만이 아니니 경은 비록 세종께서 옛날 내전한 말을 못받았어.
그 위세와 용명을 부리지 말고 은혜와 믿음을 펴도록 힘써서 저들로 하여금 그 혐의를 풀게 하라.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헌모하게 하는 것은 성심껏 무수하는 데 있을 뿐이니 경은 그것을 잘 알라 하였다. 횡목은 여진 사람들이 통문을 돌릴 때 글자를 새겨서 돌리던 나무패이고 내상은 도질제사가 있던 군영 또는 도질제사가 다스리는 고울이다. 행성은 직선으로 쌓은 성이다. 인면수심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짐이며 내전은 임금이 비밀이 내리던 정글인데 대개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부탁할 때 쓰는 방법이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적이는 11월 1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가 상식하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적이는 11월 1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기장현감 김자달이 사조안에 인견하다. 의창의 공식 종자를 때에 맞추어 백성들에게 주어서 실롱하지 말도록 하라. 또 공기는 항상 정년을 더하여 불후에 대비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는 11월 1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는 11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육조는 관서에서부터 참의에 이르기까지 윤본으로 정사에 참여하도록 하래다. 태종조에서부터 정사를 볼 때 육조 판서가 들어와 참여했는데 판서가 요구한 연후에야 참판이 들어왔고 판서와 참판이 함께 요구한 연후에야 참의가 들어왔으니 판서는 국장에 참여하여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조에서 판서에서부터 참의에 이르기까지 윤본으로 들어오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사과 문정적이는 11월 19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동교에서의 군사 사회를 친히 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다. 임금이 장차 내일 동교에 친열하려고 하니 내이 노위 중례 등이 아뢰기를 겨울철에는 양기가 숨어있는데 만약 도리어 어지럽게 움직이신다면 봄에 병이 생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행하시면 상체를 필요하게 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해가 나온 뒤에 동거하면 무슨 필요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친열은 임금이 친히 군사를 사열하라는 의식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년 11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친열하고 호종한 사람과 군사에게 수를 내려주다. 마비영 보병이 총 2,500인이었고 모든 호종한 사람과 군사에게 모두 수를 내려주었다. 이날 새벽에 하늘이 흐리고 눈보라가 내리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오늘은 눈보라가 치니 다시 다른 날을 고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눈이 장차 맑게 개일 것이다 하고 드디어 동가라고 명하였는데 진시에 이르러 눈이 과연 개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년 11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집이 정사를 보았다. 집이 신숙주가 도청에 오로지 속한 성공감을 혁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도청은 토목공사를 맡아보던 임시관청.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년 11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안왕경이 원육전 송육전을 진강하도록 청하다.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연사 안왕경이 아뢰기를 세법을 세우는 것을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니 청컨대 조종의 성현을 따르기에 힘썼소서. 또 경연에서 원육전 송육전을 진강하여서 조종의 전장을 보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육전은 내가 이미 읽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경전이 아니니 경연에서 반드시 진강할 것이 없다 하였다. 안왕경이 말하기를 비록 경전이 아니더라도 바로 조종의 성헌이니 경연에서 진강하는 것이 무엇이 어리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안왕경의 성질이 유약하여서 대사안을 제배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를 만나면 반드시 말하고자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이년 11월 2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함흥 소윤 이종겸이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함흥과 평양은 모두 큰 고을이다. 그러나 함흥은 이리 간편한데 다만 근래의 축성으로 인하여 인민이 노관이 무율하고 안집함을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또 제방에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곡진하게 조치하여 백성들 하여금 모두 그 이익을 받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갑사를 상하번으로 제수하여 호군과 더불어 총괄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12사의 호군은 사람을 골라서 제수하여 그 직임을 오래도록 맡게 하는데 갑사의 이름도 또한 골라서 상하번으로 제수하여 호군과 더불어 본령의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별시위 등의 군사도 또한 나누어 붙이게 한다면 그 거관하는 자는 혹은 상관 사품으로 직사 오류품을 띠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그것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실에서 장가들고 시집갈 때 남녀 나이가 6세 이상 서로 많은 자는 혼인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1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행행시에 대가의 표기 내에 사람을 검하도록 정하다. 대소의 행행 때에 대가의 표기의 범위 안에 사람이 간혹 들어와 정숙하지 못하여 실로 대체에 어긋나니 참컨대 이제부터는 표기로부터 대가 뒤의 별시까지 서로의 거리가 40보로 하여 비록 대군 제군이라 하더라도 특명으로 불러들일 때는 반드시 구사 1인을 거느리게 하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특별히 영응대군 이연만은 3인을 거느리라고 명하였다. 표기는 임금이 대가가 행차할 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세우던 기이다. 구사는 옛날 나라에서 공신이나 종신에게 구종으로서 하사던 관업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안왕경이 원유를 줄이고 성중관을 수령으로 취재하는 법을 협파할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산 안왕경이 원유를 줄이고 성중관을 수령으로서 취재하는 법을 협파하고 또 황해도 도제제사를 협파하기를 청하니 윤하지 않았다. 반중주원사 이천이 아래기를 비록 극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성천, 곡산 등지에서 바로 서울로 오는 넓은 길이 있으니 반드시 이곳을 살핀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그때 의논을 정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정하여라 하였다. 극성은 황해도 황주에 있던 성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사 안지귀가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동북지방의 백성들이 축성으로 인하여 피곤한 것이 더욱 심하였다. 그러나 지금 만약 갑자기 이를 정지한다면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길이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축성은 진실로 폐지할 수 없다. 민생도 또한 애율함이 가하니 성을 쌓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방책을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또 수전을 할 만한 곳에는 모름지기 제방으로 물을 끌어들여 농업을 일으키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사회 현장에 나아가서 관사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사를 점거할 때 편배의 벌을 행하도록 아래다. 매양 군사를 점거할 때를 당하여 만약 상망, 상현일, 하현일을 만나면 비록 죄가 있는 자라도 논지할 수가 없으므로 군령이 엄해지지 않습니다. 청간대 이제부터 삼품이하는 즉시 편배하여 벌하고 만약 병든 자면 속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편배는 채 쪽으로 등을 때리는 형벌이다.
운정시록 4권 문정적인년 11월 20일 임술 6번째 기사 3부에서 외방 수령이 구리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아래다. 동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완전히 실려 있습니다. 각고을 수령이 무릇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소범이라 하더라도 벌을 논하지 아니하고 그 소용에 따라 포화를 징수하여 거리낌이 없이 남용하니 해가 민생에게 미치고 수령의 법을 만드는 뜻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변장 만호도 또한 그러합니다. 빌건대 조사에 밝게 파출하여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만약 감사로서 검거하기를 회의하는 자도 또한 치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시록 4권 문정주기년 11월 22일 임술 7번째 기사 박인의 단묘의 보수, 가동의 양성, 여악의 폐지, 악보의 간행 등을 상하다. 삼가신이 봉직한 이래로 어명을 받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중지할 수 없는 일들과 개수하고 경쟁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임할 수 없는 일들을 다음에 조목별로 가져오매한 것을 무릅쓰고 아래입니다. 첫째, 향사는 나라의 큰일이요 단묘는 신의 의지하는 바이므로 제왕은 모두 이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도읍을 정하던 초기에 여러 사당에 단을 설치하였으니 대개 고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종 때에 이르러 신의 망견으로서 유윤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명을 내리던 처음에 먼저 종묘 사직을 바로잡았으나 그 나머지 여러 사당의 단은 그대로 두고 구행하지 못한 지 지금까지 20여 년인데 구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사를 당할 때마다 헌가와 무일이 다 베풀어지지 못하고 등가와 준소가 그릇된 곳에 설치되어 예를 행하고 악을 쓰는 것이 모두 그 의례를 잃어서 설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 단소는 흙이 성겨 무너지기 쉬워 비가 오면 즉시 허물어지고 또 난장이 없어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 소, 양, 개, 돼지가 허물어 더럽히므로 그것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게 됨이 또한 심합니다. 그 중에 소사 7, 8곳은 인력이 능력지 못하여 사람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염려되니 정지하여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중사 4단이라면 풍운, 레우이고 의사이고 선농이고 선잠인데 이것은 모두 찬화와 관계가 있고 민생에 의뢰하는 것이므로 옛날 제왕이 더욱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전에 있어서도 봄에 기도하고 가을에 보사하는 제도는 성주가 제명하고 제사를 받들어 그 정성과 공경함이 지극한데 신에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으니 어찌 사리에 어지러지고 온당치 못한 이와 같겠습니까? 지난정에 세종께서 처음에 종묘 사직을 고쳐서 바로잡고자 했는데 판서 허조가 헌의하기를 조정의 성헌으로 향사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백개 고칠 수가 없습니다고 하여 대개 이를 삼가고 중하게 여겼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고제는 합당치 못함으로 행사하기 면하였다고 하여 세 번이나 다시 신주하였더니 세종께서 즉시 명하여 고쳐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제사의 단은 한결같이 신이 정한 바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농과 우사는 도를 떠낸 곳이 여러 장이었는데 마침 영선할 긴급한 일이 있어 역사를 정지한 지 여러 해가 지나므로 신은 공력을 끝마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때 우의정 신계가 헌의하기를 단의 구제는 봉토하는 것이 옳으며 도를 쌓는 것은 미편합니다. 마땅히 다시 상세하게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고 하여 이 때문에 저지되었습니다. 인하여 다시 거론하지 못하고 이미 준비되었던 돌은 갑자기 다른 데 쓴 것을 신은 항상 한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즉시 신에게 명하여 역대의 단의 제도를 상세하게 고정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이에 위주로 주나라, 노나라, 한나라,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에서부터 송조에 이르기까지 찾아 모아서 아뢰었습니다. 그 돌을 썼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고 단의 높이의 숫자도 혹은 2장,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세종께서 말하기를 단 높이가 1장이라도 오히려 흙으로 쌓기가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그 2, 3장이 높이겠는가? 옛사람이 돌을 쓴 것이 분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종께서 이미 결단하여 이미 정한 명이었습니다. 신의정의 의노는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인력으로는 10년을 기약하여도 반드시 끝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의 여러 단의 규모는 높은 것이 3척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것이 2척일 뿐이니 100인의 인물을 역사시키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4단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컨대 성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소서. 둘째, 세종께서 원묘와 문소전의 제악을 정하여 초운에는 당악으로 하고 아언종훈에는 향악으로 하되 모두 조정의 공덕의 성함을 노래하여 없는 것을 주로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노래하여 없으리는 소리가 맑지 못하고 울려 퍼지지 못한다면 비록 사죽의 악기가 좋아하되어 울리고 금속의 악기가 크게 울리더라도 가물의 음이 좋기 귀하게 될 수 없으니 이것이 가동이 없을 수 없다는 이유의 철제입니다. 세종께서 또 이웃나라의 객인에게 연락하는 기회를 정하였는데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정제도 있었으니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노래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춤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정제도 또한 기회를 이루지 못하니 이것은 가동이 없을 수 없다는 이유의 둘째입니다. 대개법을 세운 이래로 18년간인데 가동이 끊겨지지 않은 것은 다만 전날 무동의 남은 풍습에 인연한 것입니다. 세종께서 비록 계속하기 어렵다는 깨달음으로 그 무동을 협파하였으나 만약 무동의 기회라면 일찍이 폐지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만약 겸하여 폐지한다면 원묘에서 송독하는 음이나 공격으로 빈격을 연양하는 악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의 망견으로서는 가동을 폐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세종께서 무동을 협파한 것은 오로지 계속하기가 어려운 때문이라고 하였을 뿐이요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으니 만약 계속할 수가 있어 오래 할 수가 있는 대책을 얻게 되면 전의 법규를 수복하는 것도 또한 성주의 개수를 하는데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경외의 거민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사람을 추세하여 입속하게 하면 서로 잇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그러나 가동의 임무는 반드시 용모, 성음, 성품, 생리로 고른 다음에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까닭에 반드시 사람 수가 많은 곳에서 무리를 모아놓고 간택하여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논하는 자의 계획에 의거한다면 원근에 흩어져 사는 가난하고 굶주리는 무례한 사람 가운데 취할 만한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 꼴이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근무하고 휴가가 없어서 생활을 해내기가 어려워서 계속하여 도망하여 흩어지는데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우선 무동을 처음 설치한 법에 의하여 그 포치하는 것을 변명하여 가동을 세운다면 잇댈 수 있고 오래 갈 수가 있으니 외방 각 고을에 책임지우는 숫자는 경상도 66고을, 전라도 56고을, 충청도 53고을, 총계 175고을에서 고을의 크고 작음을 구애하지 말고 대개 3고을에서 한 사람의 아이를 정하여 4개 한다면 그 숫자가 58인이 될 것이며 경기 41고을, 황해도 23고을, 광원도 23고을, 총계 87고을에서 5고을에 한 사람의 아이를 정하여 4개 한다면 그 숫자가 17인이 될 것이니 이를 합하면 75인이 되는데 이로써 액수를 정하여 경외의 장부를 비치하고 윤차로 숫자를 충당하면 가할 것입니다. 대개 동기를 바꿔 세우는 기한이 7, 8년 뒤에 있으니 만약 세고을에서 윤차로 한 사람의 아이를 세운다면 반드시 21년, 2년에 걸려서 도로 세운 천고으로 돌아가고 5고을에서 윤차로 한 사람의 아이를 세운다면 오름지기 38, 9년에 걸린 뒤에 도로 처음 세운 고을에 돌아갈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바꿔 대신하게 하는 기간이 매우 넉넉하여 동기의 숫자가 항상 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며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까지 가서 낳은 사람이나 여기 무녀의 자식을 이에 더하도록 오로지 가동을 잇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께서 창립한 회례연 양로원 악이 자연히 옛날로 복구하여져서 거밀에 거듭 새로워지고 길이 후순에 점하여 읽어야 만전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한번 이를 심하여 보소서. 셋째, 중국에서는 공공연회에 여학을 쓰지 않는 것은 정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혁과하지 못하고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태종 때에 사신 단목예가 와서 여학을 보고 매우 잘못이라고 하여 한 번이라도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금년 봄에 사신 예겸 사마순 등이 와서 하마하던 저녁에 여학의 모임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오랑캐의 풍습이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하나의 큰 욕입니다. 대체로 예의 날에서 여학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스스로 더럽고 의욕된 이름을 취함이 이와 같습니까?
태종께서 깊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 곧 제대로 정하기를 그러므로는 사신의 연양에 여학을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사위하여 깊이 선군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학의 잘못을 본래 알고 있었으므로 배려연 양로 이를 만들 때 여학을 쓰지 않았고 이웃나라의 계기는 영에도 또한 다만 남학의 기회만을 썼으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례에 없었던 정례이고 풍속을 바꾼 성사였습니다. 오로지 중국 사신을 연양하는 악에서만 변경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또한 변경할 사기가 없어서 이로 인하여 물리치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신 오양이 욕심을 부리고 황탐하는 잘못을 가지고 왔으니 한편으로는 사명을 욕되게 하고 한편으로는 예속을 더럽힌 것을 전하께서 친히 보고 들은 바입니다. 세종께서 한번 그 수치를 씻어 그 폐단을 길이 물리치고자 아니한 바가 아니나 다만 여러 내려오던 유풍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고치는 것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이제 새 황제가 등극하고 마침내 성주가 즉위하는 초기를 당하여 옛날 물들었던 더러움을 혁가하고 일진하는 덕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아직도 구습을 따라서 다시 예약을 쓴다면 즉위한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황조 예약이 어그러짐이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신의 망령된 개척은 이와 같으니 원컨대 상상이 이를 재결하소서. 넷째, 악부의 악에는 재향악이 있고 연향악이 있는데 재악은 봉상시 9번 12궁보와 아울러 20여장이 있어서 이습하기가 이미 오래이나 연향은 악은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보고 듣지 못하여다가 경술년 가을에 세종께서 이를 주문공의 어뢰 경전 통해 중에서 연양 아학 시장 12편의 악보를 얻어 표제하여 내었습니다. 또 법법이 널리 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때 옛사람이 이를 이미 이룩한 법규를 써서 몸소 친히 부연한 뒤에야 법법이 크게 갖추어졌으며 이어서 곧 부연한 법법 중에서 그 성음이 아름다운 것을 골라서 회리한 양로원의 영으로 드리었으며 이어서 법법 전부를 주자소에 명하여 인출하여 이를 전한 지 지금까지 21년이나 아직도 인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로지 세종의 명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잊어버려 폐기하는 조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법법을 한번 잃으면 그 이미 퍼진 금석의 엄도 그 소중례를 알지 못할 것이니 융안지보가 어려 제4장에 나오고 서안지보가 황황자활 제2장에서 나오고 휴안지보가 남산유대 제3장에 나오고 수보록이 농명 제1장에 나온 것과 같은 사실을 후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인행하도록 거듭 명하고 미루어 두지 말도록 한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의정부에 내려서 인원하니 영의정 하연 우의정 남지 좌찬성 김정석 우찬성 정부 좌첨장 정갑손이 인원하기를 제1조에서 소애를 고쳐서 바로 잡자는 일은 여러 곳의 영순의 긴원을 참작하여 하려서 점차로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2조에서 가동을 고치하자는 일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여 협파했으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제3조에서 여악을 사용하지 말자는 일은 의정 남지가 의논하기를 동남을 이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일찍이 수교하여 협파하여 없앴습니다. 그 여학은 사만 이래로 이를 쓴 지가 이미 오래인데 예겸의 말 한마디를 혐의 적어 여겨서 갑자기 곧 이를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조 관섭 도감으로 하여금 여러 악을 두루 모아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폐단이 없었던 악으로서 수기하고 상정하여 시험해 본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고 하였고 주하찬성 김정수는 의논을 하기를 여악은 예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조정의 사신의 연양의 구습을 그대로 따라서 전일에까지 이런 것은 달리 쓸만한 악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공연에 응할 때 여악을 쓰지 말면 거의 예속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갑자기 혁파하기가 어려우니 예관으로 하여금 보고 듣기 알맞고 오랫동안 전해오던 폐단이 없었던 악을 수기하여 상정한 다음에야 여악을 쓰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안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정성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제 나라 사람들이 여악을 논어에 선산의 공자가 떠났는데 대개 여악이 인심을 방탕하게
함이 정성보다 심하였으므로 역대 이래로 모두 회례에 쓰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공인에 쓰지 아니하는 까닭은 우리 태종께서 바로 사신의 연양에 여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교지가 있었고 세종께서도 또한 회례연 양요원과 이웃나라 객인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모두 남악을 썼고 그 중국 조정의 사신의 연회에서 악을 쓰려는 조짐을 나타냈으나 다만 본국의 구속을 감히 가벼이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따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아름다워서 없애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건대 상언에 따라서 시행하여 구습을 바꾸되 다만 방중에서 여악을 사용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고 하였습니다. 제4조에 악보를 인행하는 자는 이런 이미 일찍이 주자소에 계하하였으니 상언에 의하여 인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모두 그대로 따르고 다만 여악을 사용하는 것은 우선 그 구습대로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찬화는 친지의 화유요 제명은 부정을 금기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며 봉토는 흙을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들며 원묘는 종묘의 정묘 이외에 따로 세운 별묘 그 목적을 대를 이은 임금이 돌아간 부모를 생시와 같이 섬기고자 하는 것인데 전향을 살았을 때와 같이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천향 문소주는 태조와 신이 왕의 혼전이다. 정제는 대골잔치 때 쓰던 노래와 춤이며 경술련은 1430년 세종 12년이며 어련은 소아의 변명이고 황황자화는 시경소아의 변명이며 긴화는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으며 정성은 정나라의 음란하기로 유명하다. 개하는 담당관세 먼저 보가 임금에게 아는 것이다.